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점점 봄이 왔습니다. 이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라면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새 봄에 또 새 얼굴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오가닉 토크 트리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제 얼굴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 또 봐도 호감형인 고인범. 네. 야, 연기 잘하죠. 건강관리 잘하죠. 마음씨 좋지요. 아, 오늘 서지호는 밖에 있지요. 그래도 말이죠. 이 봄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좋아. 그리고 선배님, 서지호 선배님을 대신해서 제가 토크 트리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트로트 가수 한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공클에서 건강 정보 많이 배우고 제 건강 꿀팁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김진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시간이 이제 되는 허락하는 그 시간만큼은 웃음도 드리고 제가 또 메디컬 드라마나 저기 이제 예능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잡지식 많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우리가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우리 또 노래 한 곡 쫙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입생이니까 노래 잠깐 네, 해도 노래 될까요? 담 씨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제가 요새 I Like It Money라는 곡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리 come money, love you money. 너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잖아. 나의 love hon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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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t. 놓치지 않게 꼭 안을 거야. 오. 네. 야, 이거 이제 방송 끝나고 마지막에 네. 뮤직비디오도 막 틀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 긴데 PD 선생님 그거 해줄 줄 모르겠네. 뮤직비디오가 아직 없어서 힘들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저 뭐라노 김진 씨는 네. 우리 오늘 우리 공연을 보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막 우리 시청자들이 한 수천만 명 되거든요. 그래 맞습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6시에 다 고정 아닙니까? 그 생방송 투데이 보고 그래요? 혼자 네. 맛있는 거 물어 댕기고 여기저기 보러 댕기고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건강까지 챙겨드리려고 좋게 나온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네. 말무- 맛집 찾다가 건강까지 잡은 그러니까 유진 씨. 왜 잡혀왔잖아요. 네, 두 분의 활약 기대해보고요. 언제나 또 유쾌한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당신,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일하는 당신, 혹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목에 통증이 있진 않으신가요? 디스크, 협착증, 척수증, 방치하면 마비될 수 있는 경추 질환. 내 몸을 살리는 경추 질환의 치료법을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요. 바로 경추 질환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내용이 다 해당되지 않나요? 스마트폰 보지, 오래 앉아있지. 네. 이 척추 위쪽에 있는 7개의 목뼈를 우리 경추라고 하는데 다들 목 건강 괜찮으신가요? 아 근데 사실 저는 목을 이렇게 막 돌릴 때 뚝뚝뚝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한 방향만 소리가 나. 아 이 소리 나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거든데 오늘 좀 잘 배워가야 되겠네. 그 너무 걱정되는데요 지금 나는. 저는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어깨고 목이고 뭐 등이고 뭐 척추 이쪽이 다 아프거든요. 왜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 하도 주식을 본다고 요리하고 있어가지고 목이 아파요 지금. 속도 상할 텐데 그거 바람 주식 나라예요,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직업 특성상 높은 구두를 많이 신다 보니까 네네.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중에서 저는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한 번 이거 목 삐끗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다들 목이 편한 사람이 없네요. 이분 얼른 모셔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을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공개 클리닉 웰에서 모신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바로 정형외과 이철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이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가르고 경추에 생긴 질환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신다는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목에 살고 목에 죽는 목생 목사 정형외과 경추 전문의 이철입니다. 으아!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와서 보니까 네. 다들 환자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네. 진료를 보러 온 건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목에서 소리 나시는 분도 있고 뭐 스마트폰 오래 하시면서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이 콩쿨에서 이 목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뭐가? 이제 그 목도 허리랑 이제 같이 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있어도 문제예요. 목뼈가 굉장히 좁다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역시 오늘 환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이 경추에 어떤 질환이 생기고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원장님의 하루를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진료 전인가 본데, 와, 회진을 가시나 보네요. 오늘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식사는 뭐, 하세요? 목은 괜찮으세요? 예, 예. 좀 또 앉아볼까요? 오늘 좀 어떠세요, 여기? 조금 아직 좀 남아 있으시네. 처음에 오실 때 여기 근육이 지금 다 빠져 있었거든요. 6번, 7번 쪽에 협착이 되게 심하게 있으셨고 거기 아마 오랫동안 계속 방치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근육 부위가 많이 힘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많이 줄었어요. 아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서 어깨를 이제 앞쪽이나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이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근육들이 뭐 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없던 근육도 조금씩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운동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통증은 손 저리고 이런 건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꼭 한번 쉬어볼까요? 예. 네. 뭐 수술 부위는 지금 거의 흉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구멍만 2개 내서 하기 때문에 뭐 괜찮으시고 보조기는 이제 한 2주 가까이 됐으니까 좀만 있으면 이제 푸실 거거든요. 풀고 이제 운동하셔도 되는데 고개를 많이 숙이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안 숙이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목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깨 운동이나 요 등 근육 운동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가 또 물리치료 팀이 있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좀 치료 좀 하고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죠. 처음에는 여기가 많이 아팠지. 아파고 그런데 많이 편해졌어요. 예, 원래 처음보다 많이. 지금은 다 되니까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확실히 여기 연관이 다 있나 보네요. 와, 참 계단을 이용하시네. 운동을 강조하시더니 역시 실천하시는구나. 아침에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 지금 요 부분만 어제도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신통이 아침부터 맞았어 어제도. 그건 괜찮다 그죠? 그건 괜찮아요.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MRI 딴 데서 갖고 오셨던 MRI인데 그때 이제 5번하고 6번 사이, 6번하고 7번 사이에 보면은 디스크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협착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 신경 나가는 길을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신경이 꽉 막혀서 많이 눌려져 있고 여기는 보면은 무슨 물주머니처럼 보이는 하얀 부분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그때 수술할 때 요 앞쪽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술하실 때 그 문제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먼저 해결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 오셨을 때 보면은 이 디스크가 되게 심하게 있으셨단 말이에요. 요 부분은 제거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 아래쪽 보니까 요 뭔가 물주머니처럼 찬 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신경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전에 수술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돼 있긴 하지만은 요 부분도 좀 치료해줘야 증상이 조금 남는 걸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은 증상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치료할 거냐면은 요 부분을 요 뒤쪽으로 치료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신경 나가는 길을 이제 앞쪽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뒤쪽에서 구멍만 내고 들어가서 요 눌리는 부분만 정리를 할 거고 신경 부위에 저렇게 눌려져 있고 부어 있는 부분만 풀어줘서 눌린 걸 좀 작게 만들어 줄 거예요. 목 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고 피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많이 안 아프실 거예요. 시간은 한 3-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지금 나는 저번에 수술에 추가 수술을 하는 올라가면 거네. 걱정 안 해. 마음 푹 넣고 그냥 선생님들한테 맡겨본다. 좀 많이 좋아졌지. 처음에는 이래갖고
허리랑 여기 다 아파서 막 맨날 요래가 댕겼는데 지금도 조금 아픈데 그때 비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근데 수술을 하신다는데 야 네. 떨리지도 않으시네. 근데 아까 이분은 아까 한 분은 수술을 하셨고 또 다시 수술을 하시는 경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너무 아파서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MRI에서 보니까 이제 보통 5번, 6번, 6번, 7번 이제 두 군데 병변이 있었거든요. 근데 5번, 6번에는 이제 심한 디스크가 있으셨고 6번, 7번에는 이제 협착과 또 신경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위에 물주머니처럼 뭔가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쪽으로 목 앞쪽으로 이제 전방 감압 유압술이라고 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고 고정해주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환자분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팔이 다 저리고 불편하셨고 거의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6번, 7번 경추에 그 신경 주변에 물주머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안 남길 바랬는데 환자분께서 조금 증상을 호전이 있지만은 불편한 걸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목 뒤쪽으로 이번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네, 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아니 경추에도 허리처럼 디스크나 협착증이 원래 생기는 거예요? 뭐 어차피 척추는 사실은 뭐 목이든 허리든 사실 네. 비슷합니다. 이제 크기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보통은 이제 목 주변도 많이 쓰다 보면은 보통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도 많이 되고요. 무리가 많이 되면서 조금씩 신경을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질환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많이 목을 쓰다 보면은 주변의 관절이나 또 인대 부분도 사실 되게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보통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협착증 같은 증상이 허리랑 마찬가지로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목 디스크를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협착증까지 온다고 하니까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게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젊은 분들도 좀 꽤나 있는 거 보니까 벌써 좀 무서워요. 우리도 지금 젊은데 이게 멀쩡하지가 않거든요. 무서워요, 진짜. 아유, 너무 떨지 마시고요. 예.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 질환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직업입니다. 직업 그리고 특정 자세. 뭐 이런 안 좋은 자세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목을 많이 숙이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목 디스크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50, 60대에서 많이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스마트폰 없으신 분 없잖아요. 다들 네. 그거 보고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고개를 오랫동안 숙인다든지 혹은 또 잠자리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높은 베개를 베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50, 60대보다는 이제 연령이 많이 낮아져서 10대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좀 병원에 자주 온다 하는 직업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는 직업인데요. 보통 이제 뭐 치과 선생님들도 조금 오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용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목을 좀 자주 쓰시는 분들인데 이 톨게이트에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목을 이렇게 표를 나눠주시는 분들은 한쪽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거를 계속 저는 여쭤보고 네, 직업적인 네. 거에 따라서 치료를 좀 같이 병행을 하는 편입니다. 톨게이트, 이것도 재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오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을 주로 써서 이렇게 연극을 하면 상반신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서 이런 거는 주로 없고. 근데 아까 두 분 환자분 모두 목이 문제였는데 아픈 곳은 팔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목이나 어깨나 이 팔 이게 다 삼각관계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삼각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 삼각관계처럼 느껴질 정도로 물론 되게 밀접하게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병원에 오실 때 보면은 환자분들 이제 표정이나 걷는 걸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어깨가 문제이신 분들은 어깨 이렇게 잡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잡고. 그래서 그럼 이제 어깨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켜보면 확실히 어깨가 좀 덜 올라간다든지 운동 범위가 좀 적다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어깨에 더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목 뒤를 잡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요 목이랑 어깨 사이
요 부분을 좀 잡고 오신 경향이 좀 아 이건 있거든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드라마 할 때 저 본 것 같아요. 아침 드라마에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목에 문제 있는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 쪽에 신경이 이제 디스크나 협착 등에서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목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 팔, 손, 심지어 이제 날개죽지. 그 아까 뭐 뒷목이 일으키는 네. 두통까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이랑 어깨 문제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제일 중요하네. 치료의 제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말 치료를 정확하게 하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면 진짜 돈 날려, 시간 날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철희 원장님은 진짜 진단 잘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 바로 이게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신 분도 있어요. 딱 보자마자 이분은 수술이다. 수술해야 된다. 그런 분들조차도 수술 얘기를 꺼내시면 싫어하십니다. 솔직히 좀 다 무섭잖아요. 싫어하죠. 목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처음에도 다들 뭐 걱정하신 것처럼 목은 건들면 안 된다. 네, 뭐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실 분들도 보통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근데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신경 치료, 또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시술 같은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한 90% 정도는 이제 호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조금 좋아졌다 다시 또 불편해진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뭐 제가 먼저 말을 안 해도 환자분이 수술을 원하시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뭘 해봐도 잘 안 되시니까 그런 경우에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우리 항상 병원 가면 우리는 되게 무서운데 의사 선생님은 별거 아니라고 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 경추 질환 치료는 어떻게 또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자, 이 치료 현장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 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아니 요즘은 조금 아파요. 아파요? 지금 무슨 일 하신댔더라 그때? 저 옷 만드는데 미싱이라면서 여기도 많이 숙이죠. 항상 숙여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일을 하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파서 목에 사실은 마사지 받으러 간 적도 있었어요. 너무가 좀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디스크 그는 생각 못하죠 뭐. 치료할 때 그 들었는데도 그때 조금 잠시 그때 치료받고 나섰다고. 이 목을 아프게 되면 이 팔도 그것도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손 팔 올릴 때 이럴 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네, 손 주로 이제 올릴 때는 아파. 이게 네, 고개를 이렇게 올리다 숙인다든지 이럴 때 불편하신 이렇게 하고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프고. 고개 숙이면 왜 아프냐면 자꾸만 고개를 앞쪽으로 숙이다 보면은 무게 중심이 자꾸만 앞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디스크는 자꾸만 뒤쪽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자세가 되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신 거거든요. 더 디스크가 뒤에서 신경기를 누르니까. 자, 볼게요.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쪽이 조금 힘이 좀 떨어지네, 그죠? 네, 왼쪽이 좀 심한 거. 좀 더 올려볼게요. 들 때는 아파요? 그때는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이런 건 괜찮죠? 네. 힘 빼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목이 조금 아파요. 좀 하신 일 그때보다 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MRI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증상은 조금 더 심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3, 4번 쪽에 이제 디스크가 좀 심하게 있었고요. 네. 신경 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도 제가 아마 치료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4번, 5번은 살짝 디스크가 있고요. 나머지 부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6번, 7번의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랫동안 아프셨고 계속 여러 마디가 좀 불편하고 힘도 약간 떨어지시기 때문에 수술하기는 당연히 뭐 좀 아깝고요. 고주파 치료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디스크의 크기 자체를 좀 줄여주면서 눌린 걸 좀 적게 만들어서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일을 하는데 또 지장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쉬면 제일 좋은데 또 일을 안 하실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시술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반복적인 자세가 안 좋은 자세가 안 좋은 거거든요. 고개 숙인 자세가 그걸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저는 그거만 부탁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치료는 해드릴 테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네. 해주세요. 야 지금 이제 그럼 바로 치료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제 그 아까 그분 누워계실 이제 때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많이 간단하게 아프진 이제 시술하는 않으시죠, 그죠? 그런 어머니? 상황입니다.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변에 불편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깨가 뜨겁거나 팔이 저리거나 불편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마취 좀 할게요, 형님. 뭐 괜찮으시죠? 이렇게 제가 좀 보면서 누르고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긴 한데. 미안하다. 근데 오른쪽 어깨 쪽 있죠, 날개 쪽 있죠. 우리 네. 바늘 들어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주먹 줬다 폈다 한번 해보실래요? 왼쪽, 왼손.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깨 한번 돌려볼게요. 아빠가 좀 덜 아프죠? 오케이. 또 딴 데 할게요. 4, 5번. 목 뒤로 뜨겁거나 불편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팔 좀 어떨까요? 아까보다? 아, 좀 편해졌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거의 끝나가거든요. 오른쪽은 지금 어떠세요? 아, 왼쪽 아까 아팠는데 지금도 괜찮아져요?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거 조금만 지혈 때문에 좀만 누르고 있을게요. 아니 잠깐만요. 벌써 다 끝났다고요? 아니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아니 환자분 표정도 너무 좋으세요. 좋아졌어. 어머나. 팔 때리는 게 막 팔에 영 그랬는데 힘은 어떻는가 안 좋아 뭐 너죽고 그런 건 어떻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모르겠는데 제리는 이게 우리 이야기 아파서 그거는 괜찮아. 예. 근데 수술하라고 미루고 있었는데 하긴 잘했다 이거지. 진짜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니. 아니 아까 그 상담하실 때는 표정이 안 좋았는데 지금 잇몸이 다 보이세요 지금. 예. 아, 그러게요. 아픈 게 확실히 줄으셨나 봐요. 아직 일이 남았나 봐요. 네, 아까 그 추가 수술하실 분 MRI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또 놓치는 게 있을까 해서요. 아, 그 아까 회진할 때 만났던 그 여자분이요. 예, 맞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목 안쪽을 이제 보면서 이제 수술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벨 체크할게요. 정확하게 이제 수술 부위를 이제 체크하려고 이렇게 엑스레이 보고선 확인을 하고 치료합니다. 3, 4, 5, 6번 집 오케이. 그럼 뼈로 덮인 부분은 이렇게 드릴을 이용해서 이제 뼈 부분을 조금만 엄청 많은 부분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 하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그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 부분이고요. 요 밑에 바로 신경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바깥쪽에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이게 제가 바깥쪽으로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6시 쪽이 이제 바깥쪽이 있거든요. 목수술이 엄청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목은 허리보다 되게 작거든요. 구조물들이 작아서 조금씩만 이제 수술만 진행만 되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훨씬 더 저는 솔직히 목이 더 편합니다. 보시면 요게 신경입니다. 요게 신경이고 눌렸던 부분들이 요것 때문에 아마 좀 증상이 남으셨던 것 같고 지금은 요 눌렸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추가 수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빨리 끝냈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철희 원장님 그 수술하실 때 보니까 눈빛이 너무 멋있어요. 예, 집중하셔서 하는 모습이. 아니 근데 수술은 잘 끝났나요? 이렇게 팔 저리는 건 좀 괜찮으신가요? 네, 환자분 저를 좀 같이 모시고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2번 수술하셨는데 다들 2번 수술하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잘 견뎌주셨고 믿고 또 따라주셔서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지금은 이제 그 2번째 수술하기 전에 이 팔꿈치부터 손까지 저렸던 증상들은 대부분 다 좋아지셨고요. 근데 뭐 목은 조금 아파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2번째 수술은 이제 경추 6번, 7번 사이에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눌렸던 부분 그리고 그 물주머니 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었고 수술 시간은 뭐 저 대충 한 게 아니고요. 한 2,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환자분이 잘 견뎌줘서 좀 치료가 좀 잘 된 것 같고 보통 이제 안전하게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뭐 저 가족은 아니지만 저도 기분은 좋네. 근데 이 수술을 2번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수술은 꼭 해야만 됩니까? 보통 이제 수술 한 번도 하기 싫은데 2번은 진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보통 환자분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뭐 해서 좋아지면 좋지만은 이제 뭐 제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이제 한 번의 수술로 어느 정도 좋아져서 환자분을 이제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경우에 보통 걱정한 부분이 꼭 나타나거든요. 또 증상이 좀 남아 있거나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좀 최상의 치료를 위해서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2번의 수술이든 뭐 3번의 수술이든 간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좀 치료해 주는 것이 환자분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저도 이제 환자분 만날 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삶의 질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말고 시술도 있다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막 대화를 하면서 네, 네. 시술을 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네. 잘 되겠더라. 예, 그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시술은 그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요. 보통 이제 조금 들어보시기에는 이제 수술은 아니니까 아마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벌써 시행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그런 시술 방법이거든요. 아까 뭐 보셔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은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고요. 저랑 이제 얘기를 보통 하면서 하고요.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을 물어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목 쪽에 원래 사실 수술하는 부위랑 같은 부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소 마취를 하고 얇은 바늘이에요. 되게 얇은 바늘. 환자분은 되게 두껍게 느끼시긴 하겠지만 저한테 되게 얇은 바늘을 네, 네. 넣어서 디스크에 있는 벽면 부위에 네. 이제 디스크의 크기를 좀 줄여주고 그 신경 눌리는 부위에 그 잔신경들을 조금 그 감각을 좀 적게 만들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고 문제는 이제 제일 좋은 치료의 효과는 이제 여러 부위를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양쪽도 할 수 있고 여러 부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 부위를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수술 후에도 이제 다른 큰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남는 부위나 혹은 수술하기 좀 애매한 부위는 이런 이제 추가적인 시술 방법을 통해서도 훨씬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좋은 목 치료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디스크가 있으시니까 확실히요. 이 시술이 끝나고 환자분이 걸어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나오시니까 그러니까요. 확 이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관절이나 시술의 허리나 뭐 통증도 걸어 나오면. 뭐 바로 달라지시는 것 같고 표정도 많이 밝으시고요. 네, 예, 뭐 다행인데요. 환자분은 이제 보통 사실 수술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시술이거든요. 환자분이랑 그래요? 얘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정확한 효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환자분이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보다 더 힘든 게 사실 시술입니다. 이제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아까 환자분이 불편했던 부분에 이제 그 MRI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증상 효과도 빨리 볼 수가 있고요. 그 치료 효과도 되게 높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더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좀 살아서 그런지 목이나 허리를 치료를 해도 그때 뿌이다. 워낙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치료를 해도 뭐 통증만 치료를 했으니까 잠깐 좀 가실 뿐이고 이 완치는 아니다 이렇게는 말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 말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100%는 없죠. 그리고 뭐 100%라고 다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완치랑 좀 관리 개념을 조금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완치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멀쩡한 디스크에서도 불편한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한번 문제가 생긴 디스크 당연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치 개념보다는 이제 관리 개념을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뭐 보통 환자분들이나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통증만 줄여주는 치료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통증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세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경우도 좀 있거든요. 경추 척수증이라는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는 조금 이제 심한 중증이 됩니다. 그 목 질환 중에서 보통 이제 오랫동안 신경 압박이 있다 보니까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나 뭐 시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 개념을 떠나서요. 재활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은 더 나빠지는 걸 막고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통증 그리고 빠른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에 경추 척수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 정말 생소하고 말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예, 그 혹시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 이런 뇌 병변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네. 보셨을 겁니다. 이 목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질환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수라는 거는 이제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경추에 의해서 이제 싸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단순히 허리나 이런 척추관과는 좀 다르게 이제 중추 신경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디스크가 되게 심하다든가 혹은 이제 인대나 혹은 디스크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뒤에 신경을 크게 압박하는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신경 압박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신경 손상이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증상이 하나씩 나타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숟가락질을 좀 하기 힘들거든요. 오, 진짜요? 아, 정말요? 네네. 어이구.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단추도 잘 아이고. 맞지 않는 이런 그 미세한 손 움직임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다리 힘도 좀 풀려요. 그래서 걷다 보면 이게 휘청휘청 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아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심한 경우는 또 호흡곤란 이런 경우도 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뇌 혈관 질환과 같이 오인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게 어르신들 뭐 중풍일까봐 덜컥 겁도 내고 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두 번째 또 무섭습니다. 네. 예, 정말 심각한 질환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경추 척숙증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단순히 이제 보존적 치료, 즉 그냥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 이런 방법은 사실 해결이 잘 안 되죠. 이건 이제 벌써 많이 진행을 한 상태고 신경 손상이 온 거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온 부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더 나빠지게 만드는 거를 막아야 되는 치료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인데요. 보통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이제 2단계로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앞쪽이나 뒤쪽으로. 보통 앞쪽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절개를 해서 디스크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인공뼈를 넣고 고정해 주는 방법을 쓰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뒤쪽까지 신경계를 열어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2단계에 걸쳐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 뭐 MRI나 CT상에서 봤을 때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구멍만 몇 개 내고 들어가서 신경계만 열어주는 그런 방법도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참 이렇게 증상 정확하게 발견을 해서 진단 제대로 받고 치료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경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관리하면 일상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일상으로 잘 돌아가니 회복 잘 된 분들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앉으시고, 예. 좀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오늘 엑스레이 찍으신 거 보니까 뭐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개는 보조개 잘 쳐야 돼요. 담배 태우고 그러진 않으시죠? 냄새 나는데? 담배 태우면 안 돼요. 담배 태우면 태우신 것 디스크나 같아요. 여기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뼈가 안 붙어요. 뼈가 안 붙으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당장은 없어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면 그 문제가 생겨요. 뭐 담배를 아예 못 피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줄이셔야 돼요. 일은 지금 못 하시죠 아직? 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일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한 3주, 3주? 예. 일단 뭐 쉬면 쉴수록 제일 좋긴 한데 일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앞에 보는 거에 상관없는데 옆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일일이 그냥 겠는지로. 곁눈질로 하시겠죠. 그래도 뭐 워낙 큰 차니까 운전하기 좀 힘드실 거고 되도록이면 좀 쉬셨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조기 풀고 하면 훨씬 더 운전하기 좀 편하실 것 같고. 예. 지금 어깨나 이런 데는 어떠세요? 어깨는 이렇게 되는데 이어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가. 약간 이게 워낙 신경이 많이 들여다 보면은 지금 4, 5번이 안 좋다 보면 이렇게 좀 팔이 안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도 전보다 오셨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좀 더 좋아지실 거고 어깨나 이런 데는 괜찮으세요? 예. 목 뒤는? 목은 안 아파요. 목은 안 아프고 손 저린 거는? 저린 건 없고. 담배만 끊으시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이거 시박부 좀 오늘 뽑아드릴게요. 이제 한 2주 되셔서. 네. 보조기는 잘 차셔야 돼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주무실 때 이거 좀 받치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상처 좀 볼게요. 깨끗하시고 나오는 것도 없거든요. 요거는 안쪽으로 꼬맸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남진 않아요. 목주름 따라서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실 것 같고 뭐 상처 깨끗한 거 봤을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내일쯤에 이거 떼시면 될 것 같아요. 샤워는 내일부터 가능하실 것 같고 목욕은 한 일주일 있다? 야,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거 좀 어떠셨어요? 이거는 또 어디가 저림은 괜찮으시고? 아직 남아 있어요. 힘은 좀 어때요? 힘은 이제 제가 이거 줄 당기는 거를 운동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 이제 팔은 이제 조금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다리 힘도 한 번씩 빠지고 그러면은 예.
어머니는 일단 증상이 조금 남을 수 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2번부터 7번까지 전부 다 신경계가 다 눌려져 있었거든요. 뭐 다 손대기 힘들 정도로 다. 근데 뭐 완벽하게 수술을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은 그러기에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너무 많고 보면은 단순 디스크가 아니고 뒤에 보면은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뼈가 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가 뼈처럼 굳어갖고 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내시경으로 뒤에 신경기만 좀 열어줬는데 뭐 증상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좀 남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라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어머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근데 최대한 더 나빠지는 거를 좀 막고 이제 좋아질 걸 기대하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막 목을 막 무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든 갑자기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재발을 할까 봐 걱정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막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 확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고개를 오랫동안 숙인다든지 뭐 운동 과격한 운동 뭐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걸 좀 안 하시면 좋고 최대한 아까 전에 원래 이게 잘 안 올라갔었잖아요. 예, 한번 올려볼게요. 그때는 요것도 안 아, 됐었거든요. 이거 안 되지. 쳐져버리고. 예. 지금은 좀 많이 예, 올라가시는데 올라가고. 이쪽이랑 좀 비교해서 이쪽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긴 해요. 예. 자 옆으로 쭉 이렇게 쭉 위로 올려보세요. 이것도 쭉 그래도 예전보다는 요거 정도는 안 됐는데 그래도 계속 운동해야 돼. 누워서라도 하고 어깨 드는 운동 그래서 안 그러면 어깨까지 굳어버리고 나중에 힘이 다 돌아와도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운동을 좀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성님 전에 하기 전에는 여기가 얼마나 알리 아팠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요리 저리는 거. 저리는 거. 예, 저리는 거. 예.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가면 안 낫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새 거로 만들고 싶어드렸는데 그것도 힘들고 하지만 뭐 계속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냥 좀 제가 오랄 때 좀 오시자. 예? 좀 제가 오라고 할 때 좀 오시자. 은근히 잔소리를 많이 하시네요. 그 가까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세요. 오셔야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데 서서히 좋아집니다.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차 안 낫겠나 안 낫겠나 생각하고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요. 3개월. 저만 알거든요. 아파도 병원 가는 거 무서워요, 진짜. 맞아. 일이 다 끝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어딘가에 집중을 하고 계시네. 이야. 하루하루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요. 좀 불편하신 분은 계시지만은 그래도 다들 뭐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뭐 그런 뭐 이런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민감하신 분들이 그리고 직업적 요인도 좀 많고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 인구보다는 젊으신 분들도 다 많이 생기는 거의 국민 질환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든 아플 수 있는 질환이란 걸 먼저 환자분들이 좀 이해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만 해드리면은 훨씬 편해지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 네. 자, 이게 목이 아무리 심하게 아파도 이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 무서우니까. 네. 그런 환자들에게 우리 선생님의 마음 쓰시는 마음이 정말 환자들에게는 잘 이해되고 네. 그냥 3개월이 아니라 막 3시간 만에 계속 올 것 같은데 선생님 만난 대로. 이게 세심하게 좀 잘 봐주셔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좀 잔소리가 조금 이게 좋은 잔소리가 조금 긴 것 같고 예, 약간 이제 보면서 저희 이제 엄마나 장모님 아플 때는 예, 이철이 원장님은 좀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료도 너무 잘 봐주시지만 맞아요. 그러면서 강조하셨던 게 운동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지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뭐 운동이 뭐 되게 많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네. 목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실 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과도한 운동은 사실 더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네. 보통 목의 움직임을 좀 최소로 하면서 근육에 좀 이완이나 혹은 경직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 그러한 이제 스트레칭 방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뒤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스트레칭만 좀 해주시는 게
뭐 이거 어렵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도 지금 녹화한 지 지금 1시간 넘어가고 좀 있으니까 시원한데요? 다들 좀 힘들으시잖아요 지금. 네네. 이렇게 뒤쪽으로만 스트레칭 정도만 해주는 게 네. 가장 간단하면서도 저는 가장 뭐 편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운동하다 무리하면은 목 다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윗몸이 이렇게 하다가 목을 다친 적 있어요 지금. 세상에. 네, 이거 격하게 위험하다고 하셨거든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좀 네. 아무래도 고개를 많이 숙이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뭐 간단한 방법인데요. 목의 반대편 쪽에 목을 이렇게 잡고요. 목을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지. 이쪽을 당기지만 반대편은 좀 미는. 그래서 목은 안 움직이지만 근육은 움직이게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 방법들이 조금 목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기억했다가 우리 수시로 이렇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시원한데요. 네. 자, 보니까 이 환자분들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어르신 담배는 지금은 좀 끊으셨는지 수술한 지 그때가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또 일을 바로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이제 아마 화물차 운전을 좀 하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그냥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하시다 보니까 그때 제가 한 1년 전쯤에 간단하게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수술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증상이 좀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 막 10몇 시간씩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고개도 계속 숙인 상태로 하고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아지는 경향이 긴장하게 있거든요. 되니까. 예. 네. 그러다 참다가 이제 오셨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아파하셨고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진 것뿐만 아니라 MRI나 이런 정밀 검사에서도 더 소견이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했고요. 보통은 이제 뒤쪽에서 수술할 수도 있는데 워낙 심하셨기 때문에 앞쪽으로 전방 감압 유압술이라고 해서 요 아까도 뭐 상처 보셔서 알겠지만 상처는 많이 남지 않지만 네. 요 부분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하고 인공뼈 넣고 고정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요. 뭐 운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조기를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차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우 돌보는 게 좀 힘들거든요. 또 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이제 좀 고민이긴 하고. 또 사이드 미러를 봐야 맞아요. 되니까 네. 운전하면. 그래서 좀 네.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좀 더 쉬셨으면 좋겠는데 뭐 일을 하셔야 되니까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환자분께서는 재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던데 이게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께서는 이제 2번부터 7번까지 사실 뭐 경추 7개거든요. 네. 거의 다거든요. 다의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아이고야. 이제 뼈처럼 다 굳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고 아까 뭐 보셔도 알겠지만 왼쪽 팔이 너무 저리고. 아프고 불편하셨던 부분은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힘도 좀 어느 정도 돌아오긴 하셨는데 네. 나머지 부분들이 좀 다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조금 민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증상이 좀 뭐 내가 모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불안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오실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오시고 하지만 뭐 증상이 이제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분은 무조건 수술해야 될 것 같은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걷는 것부터 볼 때부터 힘 빠져서 거의 이게 휘청휘청하면서 오시거든요. 지팡이 짚고 오신다든지 휠체어 타고 오신다든지 아마 그 지팡이만 좀 짚고 오셨던 분 같아요. 근데 힘이 너무 빠져 있으셔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심한 이제 척수증 소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신경손상이 많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 제가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렸고 환자분도 이제 그런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달 뒤에 다시 병원을 내원을 하셨는데 네. 더 나빠지고 오신 거예요. 휠체어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제 또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랑 2달 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 신경은 손상은 더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고 타임을 좀 골든 타임을 좀 놓친 경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일단은 수술적 치료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 충분히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했는데 뭐 물론 이제 재활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치료 기간도 많이 걸리고 환자분들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가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아마 뭐 좀 힘들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알고 환자분 좀 더 그냥 치료해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참에 우리가 제대로 좀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네. 저 경추 질환의 증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야, 또 오늘 그렇구나. 다들 또 이 목이 멀쩡한 사람이니까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이 알려주신 경추 질환의 증상들 차트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증상입니다. 네,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저려요.
제가 이래요. 저 한 번씩 누우면 팔이 저려요. 안 그래요? 그거는 나는 몸에 좀 줄여요. 살이 저는 거는 몸이 무거워서 이래 피가 안 통해 저 찌어내는 거야. 그렇게 저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이게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런가 이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술 드시고 함부로 한쪽만 누우면 안 돼. 돌아가면서 누워야지. 근데 똑바로 누워도 저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환자분 중에 이제 저러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이제 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2주 전부터 1주 전부터 어깨부터 손가락이 저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근데 2주 전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저 정도의 증상이 있는 거는 벌써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이제 참다 못해서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진행한 상태가 됩니다. 눈앞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도 병원을 가기가 싫어요. 제가 진짜 저도 그래요. 그 제가 몇 달이 맞잖아요. 됐는데 예약 한번 잡으셔야 가야 될 것 되겠어요. 같은데. 진짜 네, 갈때 됐어요. 두 번째 증상 얼른 보겠습니다. 네. 네. 같아. 자, 날개 쭉지가 계속해서 아파요. 오. 이거 저희 어머니가 저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어깨 요즘 쪽지가 많이 뻐근하다. 아프고. 네. 50견인가 어깨 쪽지라고 하면서. 말 표현하지.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계속 아프신 거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담 걸린 것처럼 아프고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아플 정도로 계속 날개 쭉지가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경추 6번, 7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도 반드시 목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저 날개 쭉지 아래 담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 죄송한데 이제 여기서 온 김에 잡고 가요 예약을. 아니, 잡아야 되겠다. 진짜 나 한의원에서 침도 맞았어. 그래서 네. 어머. 담이 아닐 수도 있다잖아. 심각한데요? 잠깐만요. 진짜 예약 잡아야 되겠다. 다음 증상 보겠습니다. 자, 이유 없이 머리가 아파요. 잠깐만 이거 민서 씨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거부터 확인하고 없어요. 이거 있으면 예약해야 돼. 나 오른쪽에 편두통이 한 번씩 진짜. 갑시다. 이 정도면. 병원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되겠어요 아니 이거. 진짜 선생님 편두통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아, 예. 아까 전에 뭐 네. 그 고인범 씨가 말씀하신 게 연기하시다 보면 이렇게 뒷목 잡고 이렇게 네, 아프신 네.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러지는 네. 경우.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두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검사 다 해봤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경추성 두통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전 요즘 TV를 많이 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뒷골이 네. 땡긴다든지 원인 모르게 계속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경추성 두통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경추성 두통이라는 그러니까- 게 또 있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아파서. 네, 더 이상 저는 지금 미소가 사라졌거든요. 네, 걱정돼요. 지금 머릿속에는 네. 몇 월 며칠 날 치료를 네. 받으러 가면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 좀 뜯어주시겠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이제 뜯을 수가 무섭죠, 없네요. 뜯어보겠습니다. 자, 숟가락을 자꾸 따라. 이건 설마. 아니 수저까지는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이거 네. 아는데 저기 술 먹으면 자주 떨어뜨려요. 그래요? 네, 술 먹고. 네. 잔을 떨어뜨려요? 자주 떨어뜨려요. 예. 요즘 우리가 회식을 안 해가지고 떨어뜨릴 일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뭐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아니, 숟가락은 숫자는 떨어지죠. 한번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떨어뜨리지는 않고 떨어요. 잔을 주면 이래가 받아 이래. 그거랑은 좀 다른데요. 떠는 거랑 좀 다른데. 큰일 났다. 네. 뭔가 이 손가락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팔에 힘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거 잘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할 때 특히 이제 오른손이 할 때는 오른손을 많이 쓰시잖아요.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까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렸던 경추 척수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넘어가기 전까지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병원을 좀 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겁이 나네요. 마지막 증상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아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까 그 숟가락 때랑 거의 비슷한데요. 아, 쓰다 네. 보니까 이제 글씨가 이제 정확하게 잘 안 써진다든지 힘이 좀잘안 들어가요. 예전처럼 안 써지고 좀 무디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단추 같은 것도 잘 못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야 되고 반드시 경추 전문의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시장통에 가면은 네. 꼭 이제 물건 파시는 분들 중에 이 목짐 한번 나와봐봐. 이거 낫고 나면은 잘 때 일어나면 안 아파져.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 목침을 이렇게 대고 자면은 괜찮아요? 일단 근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목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참 별의별 소문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 허가진과에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자, 우리 경추 질환에 관한 소문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나왔네요. 베개는 목 뒤를 받쳐주는 게 좋다. 목 뒤를 받치면 좋다. 하나, 둘, 서이.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긴 한데 네, 어때요? 이게 가끔 그냥 잘 때 있잖아요. 그냥 잘 때. 술 먹고 그냥 잘 때 있거든요. 까먹어가지고. 그럴 때 다음날 의외로 좀 아, 깨우네요? 좀 덜 아플 때가 좀 있어가지고. 술 때문에 마비 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궁금하네요.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 척추 허리도 이렇게 굽은 게 아니고 이렇게 굽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목도 이렇게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홈쇼핑 많이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 이거 저희도 정말 궁금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갑자기 이게 답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X번호 또. 아닙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베개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어떤 베개가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딱딱한 게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아요? 뭐 중간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베야 좋아요? 되도록이면은 목 모양이 이 C자형으로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모양을 만들려면 되도록이면은 낮게 베고 그리고 목 밑이랑 어깨랑 같이 베서 목 모양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목 뒤에 받치는 게 중요하고 높은 베개보다는 좀 낮은 베개가 좋고요. 뭐 요즘에는 뭐 메모리 폼 베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성 베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능성 베개들 또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추가 안 좋으면 척추도 나쁘다. 이건 왠지 나를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 둘, 셋. 나는 X로 갈래. 7번 밑으로는 지가 따로 8번부터는 지가 따로 알아서 하는 거야. 상관관계가 네,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7번은 그놈들이 알아서 하고 8번부터 밑에는 또 이 또 다른 지가 또 알아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각자 또 역할 분담이 있다. 그러지. 네. 네. 다미 씨는 어때요? 역할 분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 몸에 있는 하나로 이어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뼈가 경추에서 척추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약간의 논란은 있는데 네. 저는 X로. 역시 이게 약간 위안이 돼요, 그래도. 이거 오래 사는 사람이 좀 이제- 많이 알잖아. 달라. 환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허리도 안 좋다. 또 다른 흉추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7번 이하는 각자 도생입니다. 진짜요? 각자로. 네. 서로 역할이 따로 분담이 돼 있죠. 다만 이제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까 한다임씨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이제 목을 많이 쓰시는 분이 허리도 많이 쓰시거든요. 맞아요. 허리도 많이 쓰시는 분이 목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로따로 이제 생기는 거지만은 네.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오늘은 어느새 또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새 얼굴들과 함께 왔는데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건강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추 조심하이소.